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28일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이 포함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2026년 새로운 페이스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넘어 오프라인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과 화재 안전성 평가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현재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국장 정말 어렵습니다. 뉴욕 증시 이후에 그리고 국내 시장 이후에 그 사이에 나왔던 이 엔비디아의 어떤 서프라이즈 결과에도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제 말씀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시장의 키를 내가 들고 있어야 괜찮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또 오늘 힘드실 거예요. 지금 오늘 개인 매수가 붙고 있는데 이거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신 부분만큼 그냥 덜어내세요. 바닥권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제가 시그널 사인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제가 실시간으로 봤고요. 애프터마켓까지 다 보고 장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영향을 받는 시장입니다. 뭐 관련해서 매출은 좋게 나왔어요. 다만 이제 잭슨왕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희대 모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돌려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19년도부터 30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료화면 하나 제가 PD님께 보내드렸는데 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여러분들 지표인데요. 이게 상단에 지금 이게 7월 기준이에요. 아직 업데이트가 8월에 된 건 없어서 7월 기준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닷컴 버블 때 연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굵은색 파란 좀 진하게 된 파란색 있죠, 남색. 저게 44%고 여기 지금도 44%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에 왔던 그 시점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기술, 의료 분야에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이제 하단에 있는 25%는 금융이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항상 이게 역사는 여러분들 반복이 되듯이 이게 교차 크로스가 일어나요. 오히려 2008년도에는 이게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닥을 찍고 에너지나 금융 관련주가 고점을 찍었던 저 시점이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인가,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지금 굉장히 닷컴 버블을 찍었던 구간
구간보다도 지금 과열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구간을 해소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측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지표를 방금 전에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44% 이상, 45%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저 이상을 넘어간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일단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항상 이제 이 구간을 넘어서려면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다른 섹터들도 좀 순환이 도는 그런 작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맞춰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 자료화면 한번 보여드려봤고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기대치를 상회를 했지만 예상치를 좀 상회한 그런 모습이지만 3분기, 4분기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던져주지 못한 부분 애매하게 이제 CEO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장에선 반응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PCE 지표가 30일에 좀 예정이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이제 PCE가 좀 좋게 나온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살짝 지금 위축돼 있는 걸 풀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연준에서 선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역시나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이슈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종목 잡고 끌어가신다고 해서 수익 절대 안 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욕을 먹어도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따라오시면 되고 하방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현금 비중 매매가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시고 너무 뭔가 트레이딩 관점이나 너무 시시각각 바뀌어서 대응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현금 들고 계시는 것도 용기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이랑 조금 전에 방송 중 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용기다.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좀 차분하게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자. 그러니까 성급하게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좀 대응하시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이제 메타버스나 보안 관련해서 은행 관련 섹터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업 이슈 한번 좀 걸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달에 좀 이슈가 있어요. 다음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해서 한번 또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30일 내일 예정된 PC 발표에 좀 주목하면서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게 투자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메타버스입니다. 전문가님, 네. 정부가 가상융합 산업 모시는 시행으로 이쪽 관련해서 뭐 메타버스, XR 쪽으로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뭐 칭해진 거는 이제 가상융합 산업진흥법. 이걸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모호해요. 뭉뚱거려진 상태라 아직 세분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다만 그런 것들이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네.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뭐 게임주나 이런 거 엔터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뭔가 불씨를 지필 만한 무엇인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아닐까. 정부에서 사실 지금 관심 가지는 것만 해도 뭐 보안주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관심 가지면은 지금 워낙 시장에서 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거 진흥법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과 관련해서 가상융합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 지원을 좀 골자로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 돈을 지원해주겠다 쉽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간 이제 사실 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력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금전적인 부분은 현금 흐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다. 근데 다만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디까지 손을 뻗을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고 세분화되는 그런 범위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기업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눠질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종목들이 오늘 보면은 다 올라가진 않아요. 이노 시뮬레이션이 좀 특별히 오늘 상한가를 좀 달성한 모습인데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뭐 XR 솔루션 기업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XR 가상훈련, XR 디바이스, XR 실감 콘텐츠를 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정부에도 납품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온 상태고 기술적으로 상한가 딱 말아 올리긴 했는데요. 뭐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터져온 그런 구간도 아니고 아직은 좀 역배열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지금 내리막이 되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 시장에서 그만큼 이 섹터가 좀 주목을 못 받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주가 상승에 좀 이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이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항상 좀 법제화된 부분들이 좀 덜 따라가잖아요. 뒤늦게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만들어질수록 이런 산업은 더 부각이 되고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는데 충분히 좀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좀 지능법이 나온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메타버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분명 향후 미래에 필요한 기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분명 필요한 기술이고 또 우리가 좋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자주 올라오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이노 시뮬레이션이나 버넥트 등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 네.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자주 올라오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게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아직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 조금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주도 섹터로 좀 자기 자리를 좀 매김할 거라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는데 오늘 올라가는 것들은 10개 내외예요. 관련돼서 지금 메타버스 내외에서도 지금 뭐 시장 영향도 좀 있겠지만 10개 내외밖에 지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XR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 상승이 나오는 게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저번에 언팩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하반기 언팩 행사하고 그때 이제 XR 관련해서 하반기에 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들을 좀 들고 오고 사실 대기업들이 끌어주어야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뭔가 경쟁력이나 이런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산업이지만 뭔가 확실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를 좀 느껴야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메타버스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보안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뭐 요즘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위주로 한 뭐 허위 영상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속보로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뭐 징역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당정이 딥페이크 자유 규제를 위해서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여러 노력을 네. 하겠다. 뭐 이런 규제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약간 늦은 감이 있자 뭐 없잖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또 보안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보안주 전반적으로는 이게 시장에서 단발성으로 사실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시장에 워낙 지금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워낙 없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 노이즈만 잔뜩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안주가 갑자기 좀 부각되고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 이게 뉴스가 원래 묻힐 수 있는 이슈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이나 충분히 이런 거 묻힐 수 있는데 엔비디아도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먹을 걸 찾다 보면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 이야기가 또 당연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어제 오늘 조사한다라고 했고 오늘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좀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그런 골자, 세분화되는 뭔가 법제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근데 이제 슬슬 좀 옥석거리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주로 언급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잘 피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보안 기술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아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매매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보원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에 플러스 조금은 그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다뤘지만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테마적으로 수급적으로만 좀 움직임을 대응하시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자. 너무 크게 움직임 잡지 마시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살짝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워낙 이슈가 없어서 그 부분만 좀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테마성으로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얼마나 과연 더 지켜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놓는 이상 좀 잘 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네. 얼마나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이번 주는 한번 갔다가 다음 주 정도에 쉴 거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제 9월 초까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벌써 추석을 말씀드리는데 추석 전까지는 노이즈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테마가 좀 붙으면은 명절 전까지 좀 움직임 이런 시점들이 있어요. 대부분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건데 명절 전에 붙는 테마들은 한 3주 움직이다가 명절 네. 지나면 또 수급이 바뀌어요. 해먹을 대로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대응 전략. 한 주 이번 주 매매하실 거면 이번 주 매매하시고 다음 주 정도 조금 눌림목 접근을 하시든지 이런 전략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한 추석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나가면은 이제 반응이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나 지금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뜨뜨미지근해졌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맞춰서 다만 시장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까 메타버스도 그런 지능법이 나왔지만 이게 별거 아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또 주가가 움직이면 이것도 테마적으로 또 움직여 줄 거예요. 이런 식의 좀 교차가 일어날 건지 아니면 보안주만 올라갔다 좀 끝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수급에 초점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은행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강화되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뭐 은행주, 보험주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은행 보험은 좋다. 다만 포트를 조금은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제가 팁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기존에는 보험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가는 거고 은행주를 투자를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진다. 금리가 여러분들 인하된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금리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는 그냥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줄이고 풀고 이걸 작용을 할 때 이거 너무 제가 전국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유동성으로 생각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통화량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거래가 많아지겠죠. 기존에는 예금에 많이 쌓아놨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증권 쪽으로 좀 넘어오셔야 된다. 만약에 기존에는 좀 은행 관련주를 틈틈이 보셔야겠지만 이제 만약에 포트 변경을 좀 금융주 내에서도 하신다면 보험이랑 증권 관련된 업종들을
체크를 천천히 해보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은행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좀 예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 관련해서 ETF도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좀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나오는 이슈들로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지속적인 그 수익 창출, 항상 이야기했던 뭐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 성장이 좀 예상되는 상장 기업으로 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굵직한 기업들이 당연히 좀 참여가 되겠죠. 일단 관련해서 뭐 KB 금융주주나 오늘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주주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 방송 초반에 보여드렸던 표 있죠. 그때 여러분들 그 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행 관련주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금융 관련주, 은행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은행 관련 전반적으로 매출은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좀 벌어 놓았던 것들, 그리고 밸류업 이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버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은행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뭐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뭐 엔비디아 오는 이슈도 있었고,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악재가 좀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밸류업 테마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숨통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를 처음에 줄 때 이게 법제화를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선을 안 긋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주저환 정책을 이렇게 해. 주가 상승에 하게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뭉뚱거려지니까 사실 주가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가 좀 많은 거거든요. 그 점을 좀 포커스 맞추시고, 확실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주가도 어영부영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 막 상한가 치고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투자 모멘텀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사실 밸류업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까지 상승 섹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쨌든 어제 장 막판에 반도체가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분명히 네.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모였었는데 엔비디아 발표가 어쨌든 많이 아쉬운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되려 네. 당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어제 오후 2시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이거 속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등 칠 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항상, 근데 이게 학습효과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항상 그래요. 저는 어제 2~3% 정도 올랐길래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 키를 여러분들 내가 들고 계셔야 된다. 이거 빠지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손절 못 하신다. 왜냐면 어제 자리가 진짜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 차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기존의 그림은 제가 지우질 않았으니까 여기가 저점에서 여러분들 저점 대비해서 고점, 최근에 이제 박스권 만들었던 그 자리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상승 나왔던 자리에서 절반 정도가 딱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등이 나올 것인가? 제가 근데 두 가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면 가는 자리에서 덜어내신 만큼 사시면 된다. 그거 아니라면 이거 흐르는 거 그냥 보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뭐 좋게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기예요. FOMC까지 여러분들 견뎌내셔야 됩니다.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N자형 파동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라서 하이닉스라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하는 지표예요. 지표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보신 분들은 대응을 하셨겠죠? 당연히. 시장의 키를 여러분들 내가 쥐고 계셔야 매매가 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향후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품이 나온 건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2019년도부터 엔비디아가 3,000%가 올라갔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거품이 해소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EO도 굉장히 조금 저는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못 해줬다는 게 관련해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나오긴 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좀 주가 방어는 될 거지만 지금 좀 고난의 행군이 되지 않을까. 막 2분기 실적이 좀 그랬으면, 이게 제가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이번에 한번 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기대감을 미치는 매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번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매출 확인하고 4분기에 그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이냐. 사실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시장에 작은 여러분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매매는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제가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프지만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기대감으로 어제 들어왔던 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르셔야죠. 어제 들어오신 분은 자르셔야죠. 뭘 보고 계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안 간다니까요,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15만 원 깰 거고요. 삼성전자 7만 원 깰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11시 15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제가 너무 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 때도 제가 삼성전자 다들 10만 원 간다 그럴 때 저 5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PD님들도 오셔가지고 물어보셨어. 진짜로 5만 원 가냐고.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수급이 풀려야 사실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반도체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이 풀려야 다시 간다, 이 점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댐에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물은 흘러야 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자정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장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맞춤 대응 전략은 지금은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좋다. 반도체를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개별 이슈에 그냥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전략. 지금 시장은 사실 오늘 들어갔다가 일주일 매매하고 빠져나오고 이 전략이 제일 좋아요. 치고 빠지고. 이슈들은 여러분들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입니다. 매수가 17만 4,982원에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네. 네이버 어쨌든 네카오라고 하면서 어쨌든 좀 하락세가 꽤 눈에 들어왔었는데 네. 이 종목 지금 16만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에 빛이 살짝 지금 들어올까 말까 바늘구멍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빛은 들어오고 있다. 바닥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만약에 좀 매수를 뭐 7월 달에 좀 하셨다면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최근에 좀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전략도 좋았고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15만 5천 원 지지되는 그 라인에서 박스권 좀 그려가고 있으니 반등 나오면은 이제 매수하신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좀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배열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정배열에서 들어가세요. 지금 기간 매수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네이버는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지금 2분기까지 실적 관련해서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잖아요. 하반기를 좀 봐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네이버에 없던 매출이 찍히거든요. 그게 뭐냐? 치즈직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을지. 그러니까 사실 트위치가 맞나요?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관련해서 지금 아프리카 TV가 원래 독보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철수하면서 지금 양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또 얼마나 나와줄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좀 부각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 보안이나 이런 기술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한 번쯤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신다면 17만 5천 원 구간, 지금 매수하신 구간 살짝 윗부분에서 비중 일부는 좀 줄이시고요. 일단은 2차적인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좀 제시해드리겠고 일단 만약에 그게 나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가 저점 구간 저는 여기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만 원 정도면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고 그냥 한 2, 3년 정도 끌어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 향후에 뭐 25만 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된다.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네이버 도와주셨는데요. 매수가 17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비중 절반 축소하시거나 또 18만 5천 원 정도를 다음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HLB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9만 1,400원에 비중 7%입니다. 전문가님, HLB 하면은 어쨌든 쉽지 않은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8만 4,900원대네요. 네. 비중이 뭐 7%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비중 7%시면은 지금 박스권 대응 전략을 좀 이용을 하셔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담자. 그러니까 담고서는 일단 상단에 지금 매수하신 자리대가 공교롭게도 이제 박스권 상단부예요. 네, 딱딱 부딪히죠. 직전에도 이제 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 살짝 못 찍고 다시 좀 내려왔고 이번에도 9만 원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이제 돌파 시도할 때는 여기 또 횡보를 해줄 건데 돌파 시도할 때는 제가 3세판 가위바위보 우리 3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돌파 시도할 때도 3번 돌파 시도를 해요. 이번에 만약에 돌파 시도를 해준다면 10만 원까지 한번 그 이상도 좀 바라보실 수 있다. 다만 지금 박스권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만 5천 원 구간 지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천천히 지금 일주일 정도 횡보가 하락이 나오고 일주일 정도 옆으로 좀 횡보되는 그런 구간인데 한 5일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지금 매수하신 구간만큼만 비중만큼만 좀 추가 매수해서 고점 이제 92,500원 정도 상단 목표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를 낮춰서 짧게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HLB 관련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이에요. 직전에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다시 좀 재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 기간 때문에 이 하락이 좀 깊게 나온 거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박스권을 완벽하게 좀 뚫어놓는 무언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비중 확대할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목표가는 9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DI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2,488원입니다. 비중 20%인데요. 네. 전문가님, DI도 어쨌든 지금 업황 때문에 좀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한데요. 이게 뭐 형들이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영향을 더 받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빠지는 거 대비해서 오늘 뭐 2배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업황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13,500원 직전에 많이 좀 열어두시면 직전 저점이 12,600원짜리인데요. 저 자리 이탈되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던지 싹 줄이실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다 쳐냅니다. 오늘 반도체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반도체를 만약에 어제 샀더라도 오늘 빠졌다면은 저는 오늘 일단 다 팔아요. 소나기는 여러분들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양봉 뜨고 거래량 동반되는 그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들어가겠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18,000원 상단의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목표가 2만 원. 이거는 종목이 안 좋아서 좀 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쉬어가는 와중에 이제 업황이 좀 같이 쉬다 보니 좀 따라서 쉬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한 단계 조금 더 빠져버리면 이 자리에서 자리 못 잡으면 또 밑으로 또 빠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많이 올라온 만큼 많이 쉴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DI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 유바이오로직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쨌든 제약바이오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좀 하락세 중에서 급등락이 좀 눈에 띄는데 이 네.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좀 파셨으면 어땠을까? 아침에 윗꼬리가 강하게 좀 나왔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뭐 보톡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고, 관련해서 지금 저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질병.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 제가 팁을 살짝 드리면은 그 해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 학회 같은 거 많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회 참여하니까 막 제약바이오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학회 보고 들어가는데 종목 안 올라가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해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언팩 행사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뭐 갤럭시링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엑셀 관련해서 발표할게. 뭐 그 메타퀘스트 이런 거 발표할게. 그런 것처럼 새롭게 발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특이한 질병들 있죠.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질병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알츠하이머도 그 중에 좀 하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좀 박스권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직전에 이제 8월부터 사실 6월까지 좀 우상한 곡선을 그리고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 자리에서는 뭐 그냥 들고 계시는 전략보다는 유동적으로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박스권 상단은 14,000원 정도, 다음에 상승 나오면 지금 주봉상 여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주봉상으로는 10,000원부터 15,000원까지 좀 박스권이에요.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4,000원, 15,000원까지 바라보시되 1차적으로 지금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14,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비중도 적절하게 담으셨으니까 잘 끌어가 보시고, 지금 주봉상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빠져나온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잘 끌어가시면 뭐 2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좋지만 일단 지금은 차트 흐름상 14,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박스권 대응하기를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Y스틸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99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쨌든 SY스틸텍 좀 상승세가 최근에 네.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단타 들어가신 건데 너무 욕심 많이 부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살아있어요. 이거 미국 대선 관련해서 재건 이슈 붙을 때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남북경협 이슈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린벨트 이슈까지도 최근에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잠잠하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좀 수급을 만들고 있고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재건 이슈가 붙을 때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매수하신 자리 구간은 좀 한번 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1선 지지되는 거 확인을 1차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여기 4,300원 구간 여기 지지라인 좀 확인하시고요. 최대 21선까지 좀 열어두셔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살아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5,000원 정도 가면은 비중 절반 정도 그냥 싹 쳐내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 지금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은 바닥에서 보는 거고 이 자리는 수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물어보실 게 아니고 이미 커팅하고 다시 살까요? 를 물어보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번에 5,000원 넘겨주면 다시 또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00원 넘어가면은 2차적으로 6,000원 보셔도 된다. 저 신고가 종목 굉장히 좀 잘 보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처음에 이거 3,000원대 들어갈 때도 이 6,000원 전고점 직전 고점 넘겨줄 거다라고 계산하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는 좀 갈 수 있으나 비중 자체가 좀 부담이 된다.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은 1차 5,000원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6,000원까지 끌어가 보시면서 신고가 랠리 한번 펼쳐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SY스틸텍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조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정말 요즘에는 네. 다음은 어떤 테마가 될까 감도 안 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공략주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요즘에. 네, 너무나 각계 전투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걸 맞다. 보는 걸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아직 수급이 좀 살아있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개인 매수보다는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많아요. 외국인 기관도 이제 돈을 쫓아서 다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최근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대책을 정부에서 나섰죠. 이게 일시적인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관련된 이슈를 좀 던질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 종목들이 대부분 좀 기술적으로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다만 이제 등락 포스 자체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인데 그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지금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121선 여기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21선을 좀 깨지 않는 121선이었는데 지금 61선으로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손절까지 제가 61선 체크해드렸거든요. 일단 6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테크니컬하게 좀 들어갈 건데 다른 종목들 지금 다 보면은 여기 지지라인 하단에 61선 있고 121선은 여기 돌파 자리 잡으실 때 121선 지지 여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어쨌든 여기 장대 양봉 뜨는 거 확인하자. 오늘 내일 정도는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오늘 지금 눌렀잖아요. 다시 한번 내일 다시 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늘 장중에도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좀 확인하시고 저 자리가 매물대로 확인하시고 저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만약에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매수해서 한번 좀 눌리는 거 괜찮으시면 눌렸다가 어차피 갈 거니까요. 눌리는 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내일까지 오버나잇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고 일단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아까 제가 이거 돌파 자리가 나올 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자리를 좀 못 잡았어요. 9,020원 구간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1,000원, 2차는 11,500원, 손절 라인은 이제 7,900원 앞서 말씀드렸던 61선이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센즈랩이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현재 대장주로 엮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 약간의 반등은 나오는 듯한가 싶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반등 나오는 듯한가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 느낌 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온 듯한데 갈 것 같은데 네. 느낌과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당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매수를 그러니까 수급 보면은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 오늘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물론 많이 파는 건 아닌데요. 지금 4천억 정도 지금 합쳐서 4,7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1,3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잖아요. 물론 많이 파는 건 아닌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매매를 사지 않네. 지금 시장에 뭔가 사지 않네. 라는 것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개인들만 여러분들 사서 붙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하다못해 선물 매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라면 그냥 오늘은 한 템포 좀 쉬어가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거 2달 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 반등하려면 여러분들 상승 모멘텀 필요합니다. 그게 금리 인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금리라는 부분은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왜 이 시점을 자꾸 논하고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게 여러분들 느껴지시냐면 물가 상승이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 IMF 때는 그냥 금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금리 내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하를 해놓은 거라 오히려 이게 바로 떼어내 버리면 물가가 또 치고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서 노이즈가 생길까 봐 자꾸 금리 인하 중요하다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금리 인하만 내리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금리 인하는 경기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돈을 풀어야죠. 경제를 살려야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수가 상승하려면. 근데 저는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걸 여러분들 바라지 마시고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상승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어제도 뭐 관련해서 보안주 최근에 또 나왔지만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왔고 이런 뭐 정부에서 던져주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따른 매매를 한번 수익이 잘 안 나신다면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 바꿔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메타버스, 보안, 그리고 은행 관련주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센즈랩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확실한 상승 모멘텀 정에는 방어 전략을 하면서 개별 이슈에 체크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